정봉재 정치쇼 2부 아빠들의 수다 들어가겠습니다. 정인설 한국경제신문 기자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인설입니다. 예, 목소리가 좋아요. 저는 감기도 다 나고 그런데 목소리가 더럽지 왜 이렇게? 미세먼지 때문이 아닌가? 저도 목이 되게 아픈데 미세먼지 전 때문에. 미세먼지를 주식으로 삼아서 먹어요. 살아요. 입안이 좀 서걱서걱하시네요. 손소 변호사님 예,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고현준 만평 작가. 네, 반갑습니다. 시사 고현준입니다. 만평 작가죠? 네. 예, 시사 만평 작가. 그럼 시사를 만평으로 그리나요? 만평을 시사로 그리나요? 둘 다 합니다. 네. 어디 이제 제대하셨어요 오늘? 요거 오늘 제대복 입고 오셨네. 많은 사람들이 이제 태극기 집회 때 의상이 아니냐. 아, 밀리로. 그렇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모자도 약간 빨간색. 네. 뭐 일부러 그런 건 아니고요. 예. 뭐 태극기 집회 중에서도 힙합하는 애들이 같이 나오는 애들이 있어요. 있죠. 랩하는 분들이 있어요. 예. 예. 자, 첫 번째 아이템이죠. 어제 MB 직접 나섰죠. 노무현 전 대통령 죽음에 대한 정치 보복, 보수 괴멸 직접 수사를 작심하고 정치 쟁점화했네요. 이건 누가 쓴 거지? 고윤준 작가님이 썼어요? 제가 쓴 건 아니고요. 만평만 그러시죠. 네, 만평하고 저희 예. 제작진들하고 함께 얘기하면서 정리를 한 거죠. 네, 전 봤죠. 네. 전 다시 보기로 다시 봤는데 성명서를 발표하는 게 아니라 기침서던데 어디요? 미세먼지 때문에. 예, 기침서고 아니 그러니까 사람들 댓글 달잖아요. 곧 아프겠네 이제. 네. 그러니까요. 병원 가겠네. 아플 예정이다. 사전 포석이 아닌가. 네. 콜록 성명이. 자, 그래서 우리가 한번 연결해봤어요. 이명박 전 대통령을 예? 전화로. 기대됩니다. 자료를 전화로 연결했다는 네. 거예요. 한번 들어보고 가겠습니다. 최근 검찰 수사는 처음부터 나를 목표로 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재임 중 일어난 모든 일의 최종 책임은 저에게 있습니다. 더 이상 국가를 위해 헌신한 공직자들을 짜 맞추기식 수사로 괴롭힐 것이 아니라 나에게 물어달라 하는 것이 저의 오늘의 입장입니다. 아유, 전화 연결하려고 했더니 자료만 연결이 되네요. 이게 기침 3번. 예. 혀 낼름 2번. 2번. 그거는 억지로 참더라고요. 네, 별로 안 했네요. 쩝쩝을 한 4번 정도. 예. 이걸 한 4번 하셨어요. 왜 그러냐면 그때 혓바닥을 내밀어야지 쩝쩝이 안 되는데. 그래서 쩝쩝과 새바닥은 동시 진행할 수 없더라. 이게 지금 약 13문장 정도로 만들어진 성명서였고 3분 조금 더 됐어요. 시간이. 그리고 기자들의 어떤 질문 받지 않고 본인의 얘기만 쭉 하고 갔는데 앞서 말씀하셨지만 노무현 전 대통령의 그 죽음을 얘기했었고요. 그리고 정치보복이라는 단어를 썼었고 보수의 괴멸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책임을 다하겠다. 본인이 타깃이 되고 있다. 이런 식의 어떤 그 프레임을 짜는 듯한 표현을 계속해서 썼었죠. 그러면서 이제 많은 분들이 보면서 그래서 책임을 지겠다는 것이냐, 수사를 받겠다는 것이냐, 가장 중요한 부분들에 대한 듣고 싶었던 말들이 있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한 언급이 사실은 구체적으로 내용이 나온 건 없었거든요. 다스의 실소유주 그 여부와 국정원 특수활동비의 어떤 개입 여부 이런 것들에 대한 언급은 아예 거론조차 하지 않으면서 이게 좀 속빈강정이 아니냐, 기침만 하다 들어가신 게 아니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정치보복 얘기를 하면서 그 검찰의 수사가 짜맞추기다, 이런 식의 어떤 표현을 썼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표현만 셌지 내용이 전혀 없다. 이런 비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왜 했어요? 우리가 어제 오전에 방송했거든, 그 삼변시대에서. 네. 이건 쫄박했다라고 볼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쫄박이 네? 뭐예요? 네, 많이 지금 쫄아서? 쫄고 놀랐다.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될지 스스로도 짐작이 안 되니까 어쨌든 김백준 전 총무비서관이라든지 이제 측근들이 계속해서 들어가고 구속되면서 굉장히 그 속도전이잖아요. 예. 오전에 구속되고 오후에 바로 검찰 소환돼서 조사받고 그 안에서 무슨 이야기가 오고 가는지 모르니까 어제 오전부터 사실은 삼성동 그 사무실에 나오냐 마냐 기자들 거기서 진치고 있었는데 안 나왔었고 측근들하고 무슨 회의를 했다 그러고 처음엔 5시에 발표를 하겠다 그랬다가 또 한 30분 딜레이가 되고 이런 과정들로 봐서 본인들의 입장 정리를 하는 것도
예. 또 MB 스스로도 입장 정리를 하는 것도 지금 굉장히 좀 혼란스럽지 않나. 아하. 조승복님, 대박. 어제 봉도사님 예언한 거 맞았네. MB가 정치쇼 듣는 거 아닌가요? 예전엔 낙곰수는 들었더라고. 오세훈 씨가. 그래요? 오세훈 씨가. 예. 예. 그리고 어제 우리가 한 며칠 전서부터 그랬어요. 옛날에 네. 이회창 나오듯이 직접 나와라. 그리고 우리 날 치고 우리 네. 주위 사람들 건들지 마라. 근데 그거 처음에 그랬어야 되는 거거든요. 다 건들고 난 다음에. 때는 지지. 아니 예. 그리고 내 잘못이다. 나에게 나를 추궁해라라고 말은 했지만 사실은 그런 뜻은 아닌 것 같아요. 제 느낌은. 그렇죠. 진정성이 전혀 네. 없었죠. 오히려 전 이렇게 네네. 들리는데 나를 쳐라라고 하는데 나를 살려주세요. 네, 그렇게 들립니다. 저도. 그리고 오히려 이게 측근들이 구속도 되고 또 검찰 조사 받으면서 입장을 바꾸면서 MB에게 불리한 진술들을 하고 있거든요. 이미 마구소다정 하기도 하고 했고. 있죠. 예. 그래서 오히려 측근들에게 한 얘기가 아니냐. 야, 제발 계속 입장 유지해라. 어허. 내가 어떻게든 막아볼 테니. 그래서 근데 제가- 측근들에게 한 예. 거 아닐까 싶습니다. 아,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약간 그런가요? 손도사. 도령. 아, 손도령. 네. 도령 어울린다. 도령 괜찮습니까? 어울려요. 예. 고향이 보령이에요? 인천입니다. 네. 인천 손도령. 네. 예. 인천 도령. 네. 주도령이 좋다, 주도령. 손도령보다. 인천의 주도령. 예, 봉도사 밑에 주도령. 나쁘지 않은데? 예. 나쁘지 않다 진짜. 간판을 바꿔요. 좋네요. 네. 예. 알겠습니다. 저는 변호사로 알고 있는 분이 계신데, 봉도사한테 사살을 받은 주도령입니다. 법무법인 도령 괜찮아요. 아, 괜찮네요. 네. 예. 좋네요. 그러니까- 쇼고. 아니, 도령 선수. 도령. 아니, 주도령. 그리고. 법무법인 도령으로. 아니, 그러고요. 법으로 안 되면 신기로 해도 해결하겠다. 법보다 더 가까울 수 있습니다. 그렇죠. 도령대 왕수다. 이거 이름도 좀 바꿔봐야겠는데. 나쁘지 않은데? 예. 정도령 괜찮네요, 저도. 예. 정도령. 오. 아, 정시든 일해서 안 되네. 지금 거기다 깔때기를 갖다 꽂는 거 뭐예요? 아, 진짜. 깔때기를 손꼽듯이 팍 꽂아놓고. 정대감 밑에 정도령이에요. 그거 좋은데요? 이게 다급한 상황인 거는 확실히 느껴지잖아요. 네. 그래서 썼던 표현들이라든지 이 성명서를 보고 정말 우리나라 네티즌들 대단하다. 어떤 행간의 의미를 찾아내고 있다. 이게 반응들 좀 살펴보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을 언급하면서 보복이란 표현을 썼어요. 예. 사전적 의미를 보면 말이죠. 남이 저에게 해를 준 대로 저도 그대로 해를 갚아줌. 이게 보복이라는 건데 이것은 마치 본인이 노무현 전 대통령에게 뭔가 해를 줬다는 것을 인정하는 듯한 표현 아니냐라는 지적을 해줬고 저는 이게 베스트라고 생각하는데요. 인생을 바르게 살지 않으면 기침마저도 협조해주지 않는다라는 댓글을 남기신 분이 있습니다. 예. 기침은 숨길 수가 없어요. 네. 예, 첫사랑, 기침, 재채기는 숨길 수 없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모든 것들이 처음부터 나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그리고 측근들 괴롭히지 말고 나에게 물어라라고 했던 그 부분에 대해서 짧은 댓글 맞다. 이렇게 남겨주신 분들도 아니 저는 굉장히 어제 많습니다. 예. SNS 중에 가장 압권이 MB가 이제 검찰 수사는 보수 괴멸을 위한 수사. 그러니까 누가 그밑에다가 보수 아니고 범죄 혐의자. 그다음에 노무현 대통령 자살에 대한 보복 수사. 중으로 내몬 거 드디어 시인한 거임. 나를 구속시키기 위한 짜맞추기 수사로 괴롭히지 말고 나에게 직접 물어라. 곧 검찰이 물을 거임. 그다음 마지막에 기자 질문 안 받고 퇴장. 묵비권 행사 준비 중. 연습을 할 거네요. 거기다가 아플 예정. 예, 네. 아플 예정. 여기까지 이제 제가 쓴 트윗이에요. 직접 쓰신 거예요? 그럼요. 일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 마지막에 묵비권 행사 준비 중이니까 침대에서 떼굴떼굴 구르다 탁 떨어졌고 지금 병원에 입원하셨나? 그럴 리가요? 그리고 어제죠. 민주당의 박홍근 수석 부대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이제 직접 등장을 해서 성명을 발표한 이유가 있다. 예. 제보를 받았다라고 한 건데요. 김희중 전 청와대 네네. 1부속실장 굉장히 핵심이죠. 예. 네, 사실상 김백준 총무기획관보다 김희중 전 실장이 사실상의 집사다. 사실상의 집사고 성골 네. 집사다. 뭐 네, 이런 거. 그리고 또 금고 돈은- 내역을 다 한다. 돈은 더 많이 관리했다. 주물렀다. 네, 그런 이야기를 듣는 사람인데 예. 어찌된 영문인지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불리한 진술들을 검찰에서 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특활비가 이제 김윤옥 여사 측에게 달러로 전달이 됐고 이게 사적으로 사용되었다. 게다가 표현을 그대로 옮기면은요. 이게 국민열세가 명품 구입 등 사적으로 어떻게 쓰는지 명확히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명품 구입이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건 어디 기사예요? 난 명품 기사를 혼자 소록 보고 왔네. 아닙니다. 이게 도령은 다른데요? 통신사의 통신사의 기사인데 그럼 찌라시예요? 아닙니다. 그런 통신사가 아니고요. 네,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그 통신사의 기사인데 일단 그 박홍근 수석부대표의 이야기예요. 이게 국회 정치조정회의에서 한 말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제보의 신빙성이 어느 정도 잊지 않고서는 이런 말 할 수가 없거든요. 제가 여기서 고백을 하면요. 네. 이 제보를 4개월 전에 받았어요. 그래요? 그래갖고 제가 그 제2모 방송국에 나가서도 네네. 곧 특활비가 문제가 될 것이다. 그다음 방산비리가 문제가 될 것이다. 네. 두 개를 딱 찍어갖고 얘기했는데 그냥 기자들 막 전화 왔고 그게 뭐죠? 그리고 있는 한 거예요? 3주 있다가 이 특활비가 터진 거예요. 근데 특활비의 최종 종착점이 김윤옥 여사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해외 나가서 썼다. 이게 다 제보를 받고 기자 3명하고 추적을 했는데 국정원 들어가고 확인을 하려고 했는데 그게 확인이 안 되는 거예요. 전달 자체도 달러로 됐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심지어 전달한 사람이 전달하다 뭐 중간에 이게 쓱 해갖고 배달 사고도 있어요? 배달 사고가 있었고 처벌까지 받았다. 이 제보까지 받았는데 확인을 못 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제 검찰이 확인해야겠네요. 다 확인된 것 같아요. 그리고 벌써요? 그 사람은 강모식이에요, 그분이에요. 제보 이제 그 제보에 나타난 사람이 이거 슈르르 해갖고 사고 났다는 사람이. 그 사람은 또 나는 전달한 적이 없다. 어느 여성분이 또 다른 여성에게 전달했다. 또 다른 여성은 네. 김윤옥 씨. 어느 여성이라고 하는 것은 원세훈 원장의 부인. 이런 제보가 들어왔어요. 근데 우리가 그걸 정확히 확인할 수가 없으니까 기사를 못 써. 방송에서도 얘기하면 안 되는 건데 이거. 아니, 해도 되나 이제? 이미 뭐 다 나온 얘기. 검찰에서 확인해 주시는 걸로. 문무일 검찰총장이 근데 짧게 깜짝이야. 얘기했잖아요. 태국기 부대인 줄 알고. 저도 좀 놀라고 있었죠. 신분 좀 감추시려고 일부러 아니, 저렇게 하신 아니에요. 거잖아요. 본능적으로 네. 오른쪽 주먹이 나갈 뻔했어요. 우리 태극기 부대 보면 바로 치거든 그냥. 저 오늘 대한문 쪽에 나갈 일이 있어서. 안전을 위해서. 네. 아이고 뭐 농담이고요. 대한 세력이에요? 대한문 나가기? 아닙니다. 그 문무일 검찰총장은 어찌됐건 이 MB의 성명 발표 이후에 그 기자들의 질문에 법적 절차에 따르겠다라는 아주 짧은 입장만 내놓았는데 그게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크겠죠. 결국 그 성명 자체에서 뭔가 해명이 속시원히 된 게 없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수사가 가능할 테고 김백준 전 총무부 비서관이나 뭐 김진모 전 민정이수 그 수석도 20일간 구속이 돼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 기간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20일 안에 어떤 MB와의 연결고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검찰에서 밝혀내야 될 거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설 전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되면 MB가 포토라인에 서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것이 설 전이 될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런 추측들 또 이런 예상들도 나오고 있는 거죠. 설 전에 하면요. 평창에 묻혀요. 평창에 묻힌다. 아하. 그럼요. 그리고 요즘 그 중소상공인들 그 영세 그 음식점 하는 사람들이요. 요즘 좀 행복해요. 최저임금 올라가고 좀 답답했는데 경제 상황이 심리 상황이 좋아질 것 같다. 상대적으로. MB가 사라지고 나면 좀 장사가 잘 될 것 같다. 실제로 어제 그 소주집에 갔거든요. 그랬더니 요즘 장사인데도 속이 다 시원해요. 기분이 좋아지는 거군요. 경제는 심리 아니에요. 기분이 좋아지면 소주 한 잔. 근데 재밌는 얘기가 이거 여기서 얘기하면 안 되는데. 안 돼요. 어디 얘기를 해요. 말 보낸 김에 해요. 김백준 씨 변호사 이제 선임이 되잖아요. 네네. 나이도 많고 그러니까 이제 변호사들이 설득을 할 거 아니에요. 김백준 씨한테. 다 털어라. 뭘 갖고 가냐 이걸. 그러니까 본인의 건강이라도 챙기려면. 그렇죠. 근데 이제 그런 게 점차 잘 진행될 것이다. 라고 이제 추측을 해보는 거죠 우리가. 네, 안 그래도 원세훈 전 국정원장도 처음에는 뭐 별다른 진술을 안 하는 것 같더만 지금 확인해 보니까 슬금슬금 나와요. 이미 굉장히 중요한 진술들을 했더라고요. 다 했고요. 그리고 지금 본인이 해외로 빼돌린 돈 200만 불, 개인 횡령과 국고 손실, 그 스탠포드 간 거 말이죠. 그렇죠. 자산 그 해외 도피 이게 형이 크잖아요. 그럼요. 그냥 특활비로 털고 가셔야지. 그러니까 어제 감았죠? 네.
이명박 대통령이 왜 어제 간담회 갑자기 방청객 끼어드는 줄 알았어. 방청하다가 이제 한번 끼어들 것 같아서 끼어들었는데요. 타이밍 괜찮다. 깜짝깜짝들만 놀래. 정도령이 끼어드는데. 아까 깔때기 충격받고. 그렇죠. 아무 말도 못하고. 그동안 좀 가만히 있었는데. 깜짝이야. 우리 이제 깜짝깜짝 놀래. 너무 왼쪽만 보시는 것 같아서 오른쪽으로 좀 보시라고. 깜짝이야. 근데 뭐 당연히 본인 수사받을 거는 당연히 그 기정사실이잖아요. 어차피 그 시기의 문제지. MB요? 그렇죠. 이명박 대통령이요. 그렇죠. 그럼 어제 요구했잖아요. 나에게 물어달라. 자기가 물어달라. 그 물다는 게 뭐 이렇게 물어달라는 건지 질문을 물어달라는 건지 모르겠지만 파이트인지 네. 퀘스천인지. 네. 수 좀 봐라. 아주. 너무 없나요? 근데 그냥 사실 지금 힘드니까 누군가 나를 지지하는 세력 내지는 현 정부에 대한 반대하는 세력이 있으면 좀 결집하자. 이른바 보수 결집 이런 걸 의도한 듯한 느낌이 본인의 지지 들고요. 세력을 결집하는 거죠. 근데 그래서 그 노무현 대통령의 이름을 거론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소위 말하는 보수 스스로들이 뭐 극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노무현 대통령 나면 발끈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름만 나와도 그냥 막 욕설부터 시작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을 그 자극하기 위한 어떤 표현 김선에 가기 전에 그럴 필요성이 있는 거고요. 말씀하신 그게 적절치 않다라고 어제 청와대는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그 회견문에 대해서는 입장을 발표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방금 진 속보를 보면 문재인 대통령이 한 말씀을 하셨어요. 이명박 전 대통령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을 거론하고 정치 보복을 운운하는 것에 대해서 분노한다. 어떠한 맥락에서 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분노의 마음을 금할 수 없다. 분노의 마음을 금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예. 뭐 대통령이란 직책도 직책이지만 문재인 개인으로서도 이거는 10분 이해가 되는데요. 그리고 어제 이제 우리 방송에서도 잠깐 얘기했는데 이런 게 아주 재밌어요. 기사에 안 나오지만 깨알같이 그 짜맞히는 퍼즐에 작은 구멍 하나인데 김희중 씨가 다 얘기했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리고 이제 그 다른 방송에서 김희중 씨가 저축은행 사건으로 감옥 살고 있을 때 부인이 스스로 목숨을 꿇는 이런 그 불행한 일이 있었고. 네. 그런데 꽃도 한 송이 안 보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죠. 김주성 씨도 이제 그 얘기를 했고 이러면 안 된다. 근데 유우익 비서실장이 독대한 것을 확인해줬고 검찰은 김주성 씨가 청와대 출입한 것을 출입 기록을 확보했다. 네. 근데 일요일날 대책회의 하는데 수석 장관들이 다 모였는데 그중에 빠진 유일한 인물 유우익 씨가 빠졌대요. 그렇죠. 안 보이죠. 그럼 이분도 이제 이탈한 거거든요. 거기 이제 다시 한번 대책회의 하면 10명에서 8명으로 줄 거예요 아마. 12명 빠져요. 어제 뒤에 그 도열에 있던 사람. 그분들 늦게 와서 30분 늦어진 건가요? 그렇죠. 이제 12명 빠져요. 왜 빠지는 줄 아세요? 다스가 빠지니까 한 다스가 빠지는 거죠. 12개가. 그거를 위해서 말씀하셨군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그 면모조차도 챙기지 못했다. 뭐 이렇게 평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김웅룡 감독 있잖아요 옛날에. 네. 그분이 그 했던 말이 있잖아요. 동렬이도 떠나고. 그래서 이제 이거 MB 버전으로 하면 두원이도 떠나고 태근이도 떠나고. 측근에 있던 사람도 다 떠났거든요. 이 김희중 씨 관련된 이야기를 제일 많이 하고 다니는 사람 중에 한 명이 정두원 전 의원이잖아요. 그리고 뭐 성골집사라는 표현도 그 정두원 전 의원이 썼고.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측근에서 이제 빠져나오는 이 말 저 말들을 모아 보면 모든 게 MB를 향하고 있고 MB 뭐 스스로 뭐 나에게 하십시오 뭘 했으니까 뭐 하겠죠. 그리고 결국은 본인의 어떤 그 정치적 노림수가 있었을지는 모르겠으나 검찰 수사 자체를 피할 수 없다는 건 스스로도 알고 있는 것 같고 말씀하신 대로 이제 타이밍 문제인 것 같아요. 정도원 씨는 김희중 씨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돈을 먹거나 그럴 사람은 아닌데 불행하게 그때 잘못된 선택을 해서 저축은행 사건 때 돈을 받아갖고 1년 살았는데 챙겨줬어야 됐다. 그렇지. 챙겨줬어야 됐다. 근데 그때 정말 야박하게 외면하는 모습을 보면서 김희중 씨가 마음에 칼을 품었다. 그 MB가 어찌됐건 내가 도령의 말투로 쫓아가네. 칼을 품었다. 그 얘기 많이 하더라고요. MB가 어찌됐건 그 비즈니스맨 출신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본인에게 득이 안 되는 일에 대해서는 아주 뭐 가차 없다. 이런 뭐 평들이 있는데 그 김희중 씨 관련된 내용도 보면 결국 필요할 때는 그렇게 옆에서 제대로 부리다가 나중에 그가 정말 그 어려울 때
도와주지 않고 챙기지 않았던 이 모습에 김민중 스스로도 뭐 좋을 리가 없잖아요. 예. 아무리 뭐 모셨던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런데 진짜 비즈니스맨은요. 네. 고객에게 많이 줘요. 아, 그럼요. 그럼요. 그리고 네. 진정한 이 경영진은요. 노동자들에게 많이 네. 주고 잘 놀게 하고 그건 비즈니스맨이 아니라 비즈니스를 빙자한 빙사범이에요. 빙상. 아니 너무 손해를 보면 안 되겠지만 결국은 뭐 비즈니스 마케팅도 고객이 미안해하는 마음을 느끼게 만드는 게 최고의 영업이지 중국집 않겠습니까? 사장이 하도 그 주방장을 괴롭히니까 주방장이 열받았고 네. 에이 망해라 그러고 재료를 잔뜩 놓대는 거예요. 좋은 재료를. 아. 그래서 손님이 장사 엄청 됐겠네. 오. 대박이 네. 터졌고 둘이 화해했다 네. 그러잖아요. 그리고 어제 성명의 마지막 부분이 평창 올림픽이었잖아요. 굉장히 좀 뜬금없지 않았습니까? 평창 올림픽도 있는데 좀 살려주세요. 그거를 약간 뜸이 또 있었어요, 그 사이에. 네네. 네. 근데 저 뭐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원고에 없었던 거 아닌가요? 평창 올림픽은? 아 그런가요? 그럼 그거 할 때는 원고를 안 보고 있던데. 그게 자세히 보세요. 아니 본인이 그 올림픽 그거 유치에 좀 뭐 기한 것도 보고요, 아닌데 그 혹시- 임기 내에 그 네. 결정이 되긴 했죠. 아, 방송 근데 일치가. 그래서 올림픽 끝날 때까지라도 본인에 대한 소환을 좀 늦춰달라는 그런 메시지가 담겨 있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도 저는 했습니다. 올림픽은 보고 싶다. 그건 좋아요. 네. 올림픽 좋아요. 그럼 올림픽은요. 주요 종목은 감옥에서 또 생방으로 해줘요 다. 걱정 마세요. 아 생방으로 해줘요? 그러면 축구 국대 축구 이런 거요. 그 시간 내 12시 이전에 네. 하면은 해줘요. 틀어줘요. 원래 다 녹화해서 틀어주는 게 아니군요. 축구 보다가 막 소리치다가 네. 교도관이 와갖고 네. 의원님 점잖으신 분에 조용히 보시죠. 점잖은 분이라고 얘기를 했다고요? 그러면 점잖으신 분이 TV가 점잖은데 조용히 보시라고. 아빠들의 왕수다 3부 순서 들어가겠습니다. 정인설 그다음 이분들 이름을 잘 몰랐고요. 손수호 변호사 고현준 만평 그냥 다 작가님. 도령으로 통일하시죠. 예. 나 고도령은 싫어요. 고도령 고도리. 고도령 고도리. 좋네. 고도령 좋네. 그다음에 주도령. 정인설 설도령. 정실은 안 좋은 건 됐습니다. 한데 정도령은 나 혼자 해야지. 대감님 하셔야죠. 자, 샵 1035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5256님 어제 이어폰 고장으로 정치쇼를 듣지 못해 밤잠을 못 이뤘습니다. 흐흐흐 정인설 선수 고현주님 반가워요. 네, 반갑습니다. 어제 비트코인 하다가 이어폰이 고장 났나요? 이거가 아무 관계 없는 건가? 이어폰하고는 뭐 크게 상관이 없겠죠. 네. 알겠습니다. 자, 이종숙님 정봉재 정치쇼 밖에 저분들 보고 손 한번 흔들어 주세요. 예. 손 한번 흔들어 주세요. 뭐 어린 친구들이 많이 왔네요. 네. 네. 어린 친구들은 저를 모르고 어머니 친구들은 저를 아는 거예요. 어머니 친구들. 어머니 네. 친구들. 자, 오른쪽에 견화 왔습니다. 여러분들 보시는 우리가 이쪽을 흔들면 오른쪽에 견화 온 거예요. 이종숙님, 정봉재 정치쇼 보려고 SBS 가입했네요. 반갑습니다. 유튜브만 듣다가 가입하고 로그인해서 보니 좋네요. 잘생기셨어요. 땡큐 크리스마스. 왜냐면 왜 땡큐 크리스마스인지 모르시죠? 네, 뭐예요? 저 성탄절날 감옥 가서 성탄절날 나왔거든요. 근데 우리 집사람 저한테 물어봐요. 아니 그러고 지나가면 사람들이 뭔 말인지 알아들어요? 왜냐면 제가 말을 뚱뚱 건너뛰면서 그렇죠. 얘기하거든. 네. 그래 내가 알아들어 다. 네. 어떻게 알았더니 그래서 우리 청취자분들이 당신보다 머리는 다 좋거든. 괜히 말 붙였다가 코 깨졌다고. 자, 우리 계속 얘기해야죠. 지금도 계속 이렇게 뻥뻥 뛰죠. 네. 아니 계속 얘기해야죠 뭔가. 예, 얘기해야죠. 네. 어떤 MB 얘기 얘기를 할까요? MB 얘기를 끝까지 가죠. MB 네. 얘기로 계속해요? 예. 뭐 MB 성명 이후에 이제 정치권에서도 반응들이 나오잖아요. 예. 어찌됐건 지금 여당 민주당하고 정의당 국민의당은 너무 허접한 성명이었다라는 평가였고 예. 다만 이제 자유한국당 측에서 뭐 강하게 지지하면서 반응을 보였는데 홍준표 대표가 역시 또 그러니까 검찰에 대한 비판이면서 이제 함께 그 반응을 내놨는데요. 노골적으로 사냥개 노릇을 대놓고 자행한다. 뭐 이런 비판을 했어요. 그리고 지금의 권력이 영원할 것 같지만 한순간 큰 권력일수록 모래성과 같다. 뭐 이런 평가도 내놨거든요. 김광석의 일어난 노래 가사를 읊었네요. 투명하던 빛을 투명하던 뭐죠? 투명하던 이슬도 한순간에 그게 일어나 날라버리지. 가사입니까? 일어나 가사. 일어나 또 제 18번 아니에요? 예. 일어날까요 그냥? 아니, 일어나 부르시는 걸 제가 봤거든요. 예. 예. 잘 불러요. 노래 진짜 잘하세요. 비꼬는 거 같아요. 지금 라이브로 하실까요? 진짜 잘하세요. 자, 그래서 홍준표 대표 이렇게 얘기할 때는 검찰이 이제 앞으로 우리 논평도 이렇게 좀 재밌게 했으면 좋겠어. 막 진지하게 하지 말고 대놓고 사냥꾼 노릇을 한다? 그럼 검찰이 한마디 딱 해. 사냥꾼한테 한번 물려볼 티야?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논평을. 그럼 왜 사장꾼이나 우리를 비판했습니까? 이런 게 다 함의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럼 직접적인 거 좋죠. 그 국민들이 좀 알아들을 수 있는 성명이나 네. 국민들에게 직접적으로 전달되는 어떤 의사 표현들이 좀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다 자기들만 아는 표현들을 써가지고. 맞아요. 네, 그건 불편해요. 우리 청취자분들이 아는 얘기를 하니까 시청률 팡팡 올라가잖아요. 지금 이번에 시청률 조사하는데, 청취율 조사하는데 한 50% 나올 것 같아요. 둘에 한 명은 듣더라고. 둘 중에 한 명은. 예, 둘 중에 한 명은 들어요. 왜냐면 부부간에 부인은 듣고 남편은 출근해 있으니까 둘 중에 한 명이죠. 네. 그렇죠. 네. 50% 나올까요? 네. 대한민국은 뭐 다 부부만 있는 건 아니니까. 네. 뭐 2인 1조로 다들 다니시죠. 네. 1인 가구는 팟캐스트를 듣겠죠. 네. 예. 자, 다음 이슈. 우리 이제 그만 하시고요. 우리가 뭘 했습니까? 아니, 여기. 도사님 혼자 다 해놓고. 아니, 방청객 모두 그만하시고, 이제. 어제 남북 차관급 실무회담이 열렸었죠. 이제 북한 평창 동계올림픽 관련해서 대부분을 확정을 지었는데요. 11개 항에 합의를 했습니다. 네. 크게 한 5가지 정도가 눈에 띄는 것 같아요. 한반도기 들고 공동 입장한다는 거. 그리고 여자 아이스하키 같은 경우 단일팀을 구성한다. 그리고 올림픽 전에 1월 말 2월 초에 금강산 쪽에서 합동 공연을 한다. 그리고 스키팀이 마식령 스키장에서 공동 연습을 하겠다라는 게 있고요. 그리고 이제 선수단 구성과 관련해서 뭐 응원단이라든지 뭐 기사단 이런 것들 관련해서 구성을 몇 명 하겠다라는 거하고 이동 경로 이게 중요하죠. 이동 경로를 그동안 막혔던 곳 세 곳을 다 열는 거죠. 결과적으로 금강산에서 그 고성 그리고 속초로 이어지는 그 동해선이죠. 거기도 열고 그리고 개성에서 오는 그 경의선 철도를 열겠다. 그 도라산 통해서 예전에 개성공단 가던 길이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이미 선수단 응원 그 예술단 같은 경우는 판무점을 통해서 들어오겠다라고 했잖아요. 그 도보로 이동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세 가지의 육로가 통해서 오겠다. 5가지 정도 사항에 대해서 합의를 했습니다. 태극기가 논란이 되고 있어요? 이게 가장 그거죠. 이 우리나라 대표팀인데 왜 인공기를 들고 나오느냐라는 게 있고 한반도기. 한반도기를 들고 가는 게 있고 종북이었었네. 죄송합니다. 깜짝이야. 사람 그렇게 안 봤는데. 오늘 같이 가기로 했잖아요. 태극기 집회. 아니 불법 종북 세력은 명진 스님 하나로 좋게요. 예. 근데 이제 이게 한반도기를 들고 개회식에 입장하는데 이제 그 야당을 중심으로 이걸 이제 태극기를 아예 그 1위를 하면 우승을 하면 당연히 태극기를 달잖아요. 예. 거기도 못 보는 거 아니냐. 그다음에 그 애국가도 안 울려 퍼지지 못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그건 약간 오해인 것 같고요. 그렇죠. 한반도기는 이 개폐식 때 이제 선수단 공동 입장 퇴장을 할 때만 한반도기를 달고 나오는 쓰는 거죠. 예. 그리고 우리가 금메달 따면은 태극기 태극기 애국가. 당연히 들죠. 예. 근데 금메달 딸 종목이 있나요? 저거 있죠. 있죠. 또 있고 스켈러톤 이수근. 있죠. 스켈러톤도 우리나라요? 있고. 예. 많아요. 스타트. 지금 메스스타트. 많습니다. 그래 또 뭐가 있어요? 스켈레톤이 있고요. 스켈레톤이 뭐예요? 윤성빈 선수 썰매인데 1인 썰매 경기라고 엎드려서 생각하시면 타는 썰매입니다. 엎드려서 싸는 뭐 타는 엎드려서 싸. 그리고 이상화 선수 있잖아요. 이상화 선수. 이상화 선수. 네. 예. 일단 그 우리 알다시피 빙상 종목은 워낙 우리 강한 게 많고요. 그 설상 종목이라 그러는데 썰매나 뭐 스키 같은 것들 얘기하는데 거기서도 이번에는 메달 기대되는 게 제법 많아요. 프리스타일 스키. 프리스타일 스키요? 유망주가 있고요. 네. 그것도 메달을 따요? 유망주가 있습니다. 네. 오. 세계 대회 있습니까? 10위권 안에 키우고 있습니까? 근데 10위권 안에도 메달을 근데 줘요? 홈 프리미엄도 있고 그게 어떻게 될지 모르죠. 스포츠. 홈 프리미엄에 홈 어드밴티지 그렇군요. 예. 홈 좋네요. 예. 제가 쉬는 시간에 프리미엄 얘기를 했더니 개똥네. 김치 프리미엄. 네. 근데 이제 다 좋은데 이제 논란이 되는 게 여자 아이스하키 팀 이제 단일팀 그렇죠. 그 감독이 뭐라고 논평을 한번 했죠. 감독이 이제 본인과 외국인이죠. 감독인데. 예. 캐나다 출신의 캐나다 출신 머레이 감독이죠. 네. 근데 뭐래? 머레 이거 감독은 뭐래? 머리 내지 머레 이렇게 읽긴 하던데요. 이제 본인이 이제 그 당시에 이제 단일팀 구성을 확정할 때 우리 여자 아이스하키 팀이 미국에서 전지훈련 중이었어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전지훈련 끝나고 이코노미를 들어오는데 타고 지친 몸을 비행기에 잠을 자고 있을 때 뒤통수 맞았다. 이거 뭐래? 그런 거예요. 뭐래? 뭐래? 이거 뭐래? 이게 결국 단일팀 구성은 뭐 여자 피겨 그 페어 종목도 얘기가 있었는데 결국에 여자 아이스하키 팀만 구성한다는 얘기가 나온 거죠. 그러니까 사전에 얘기하지도 않고 이제
와서 얘기를 듣게 되고 이제 몇 분이 좀 약간 실언을 하셨죠. 이제 말 잘하신 이낙연 총리께서 어차피 메달권 종목이 아니니까 이 말씀을 하신 게 좀 적절치 않았죠. 예. 그리고 이제 도종환 장관도 문체부 장관도 아니 아이스하키 같은 경우는 한꺼번에 그 선수 교체가 많으니까 괜찮지 않냐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게 원래 여자 아이스하키 팀들 원래 이제 약간의 어떤 그 소외된 이런 울분이 있었는데 약간 기름을 부은 격이 됐고 결국 어제 이제 모든 일이 청와대가 해결하는 거죠.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제 직접 가셔서 선수촌에 가셔서 여자 아이스하키 팀 선수단을 헤드 테이블 앉히고 식사도 하고 같이 위로를 하는 자리를 가졌는데 여전히 아직도 설문조사를 해보면 그 한반도기를 달고 오는 것에 대해서는 약간 찬반이 팽팽한 것 같고요. 반반 정도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이거 단일팀 구성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반대하는 약간의 절차상에 약간의 좀 그 매끄럽지 못한 측면이 있었거든요, 분명히. 그러다 보니까 오늘도 이제 유승민 바른정당 대표가 한마디 했습니다. 이거는 전체주의적 발상이다. 그러면서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한반도 남북 단일팀 자체가 역사의 명장면이 될 것이다 라고 했는데 그 발언 자체가 전체주의적이다 라고 비판했는데 법을 좀 봐야 됩니다. 이게 평창 올림픽 법이 있어요. 오, 2018 주도용어로 한방 한데. 2018 평창 동계올림픽 대회 및 동계 패럴림픽 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 법이 있고 이게 83조부터 이제 남북 그 협력 관련된 부분이 나오는데요. 83조가 대회를 통한 한반도 평화 증진 규정이 있고요. 84조가 남북 체육교류 증진인데요. 이게 양측이 남과 북이 정책을 함께 수립해서 시행할 수 있다라는 점. 85조가 남북 단일팀 구성입니다. 제목 자체가. 국가 85조. 국가 또는 지자체는 남북 화해와 한반도 평화 증진을 위하여 남북 단일팀의 구성에 관하여 남북 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북한과 협의할 수 있다. 협의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법의 취지 자체가 올림픽을 통해서 남북 간의 어떤 화해 협력 또는 평화 구축을 위해서 노력할 수 있고 노력하도록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이런 부분에 대한 실정법적인 검토를 한 후에 정치적 발언을 해야 되는데 이건 전체주의적이다라고 매도한다면 이 법 만든 거 국회에서 통과된 거거든요. 이 법 만들 때는 왜 가만히 있고 이제 와서 하는지 저는 잘 의문입니다. 이 법 만들 때 본인이 전체주의적 표결을 했네요. 찬성했는지 반대했는지 모르겠어요. 이거 85조에 남북 단일팀이 있다. 그리고 이제 그 아이스하키 선수들 얘기를 들어봤더니 북한 선수들의 실력이 월등히 떨어진대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캐나다 출신의 그 감독, 국가대표 감독도 실제 전력으로 쓸 수 있는 선수는 2명에서 3명 정도인데 이번에 선수단이 단일팀으로 구축이 되면 그 북한 선수들이 한 7에서 8명 정도가 우리 대표팀에 합류하는 형태가 될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되면은 통일이네요. 흡수 통일 표현하기에 따라서 그럴 수 있을 텐데. 통일팀이니까. 그렇죠. 그런데 결국은 경기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를 또 이제 주요하게 볼 텐데 그 손발을 맞춰왔던 시간이 짧을 수밖에 없으니까 그 조직력에는 문제가 드러날 것이다. 그래서 그 캐나다 출신 감독이 했던 말이 저는 굉장히 주요하다고 생각해요. 단일팀의 의미만을 내세워서 북한 선수를 그 기용하는 문제에 대해서 감독에게 어떤 압력을 행사할 생각이라면 본인은 받아들이지 않겠다. 라는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경기력을 우선으로 생각해서 팀을 운영하겠다라는 뜻을 피력을 했기 때문에 북한 선수단들 중에서도 실력이 되고 팀에 도움이 되는 선수라면 함께 할 수 있을 테고 그렇지 않다면 단일팀이 구축된다 하더라도 경기력 자체가 저하되는 행위나 이런 것들은 하지 않겠다라는 감독의 의지가 있었고 어제 그 천혜성 차관도 얘기했잖아요. 감독권에 대한 확실한 보장에 대한 논의도 충분히 있었다. 이런 얘기가 있었으니까. 도종환 장관도 그런 말 하지 않았나요? 5명 정도로 예상되는데 감독이 선수를 북한 선수도 선발할 수 있도록 하겠다. 감독권에 대한 보장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일종의 그 기후에 대한 현답이네요. 기후에 대한 근데 현답. 이제 그런 부분이 있죠. 이게 아무리 23명이고 이제 IOC와 협의를 해서 20일에 플러스 알파로 하겠다. 그렇죠. 그러니까 기존 선수들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라고 하는데 아무리 늘려도 경기장에 나설 수 있는 사람은 22명으로 제한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엔트리 자체가 정해져 있으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우리 선수들 중에 일부가 탈락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또 아이스하키의 특성을 모르고 이제 도종환 장관이 선수 교체 많으니까 북한 선수 잠깐 들어도 되는 거 아니야라고 하지만 아이스하키는 4개 조로 그 4개 팀이 한 팀인 거나 마찬가지죠. 그렇죠. 워낙 체력 소모가 많기 때문에 한 개 조가 그래서 골키퍼 거기서 골리라고 하잖아요. 아이스하키는 그 2명을 빼고 20명이
4개조로 나눠서 로테이션을 5명이 도는 돌아가면서 거죠. 로테이션을 돌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북한팀 5명이 괜찮다면 한 조가 들어올 수는 있겠죠. 그러면 그럼 들어오면 그때 이제 골 두세 골 개, 많이 먹을 수 골 있는 먹고 거죠. 또 우리 팀 들어서 좀 넣고. 한 골 먹고 계속 먹고 결국은 이제 말 그대로 경기력을 어떻게 유지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감독의 또 뭐 사실은 전략이나 전술도 필요할 테고 또 선수단에서 그 사기 문제가 있잖아요. 그렇죠. 예, 뭐 지금 이 단일팀에 대한 비판을 하시는 분들 중에서 그 공정성 얘기를 많이 한단 말이에요. 이 평창 올림픽 하나만 바라보고 그동안 진짜 피땀 흘렸던 우리 국대 선수들이 피해를 입는 그러니까 어떤 정치적인 것 아니면 남북의 어떤 단일 팀 뭐 이런 것들 다 좋은데 실제 노력했던 선수들이 피해를 입는 부분에 대해서 우려하시는 분들이 있는 거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IOC에서 어떤 결정이 돼서 선수단 규모가 조금 더 늘어날 수 있다라면 뭐 좋겠습니다만 그게 쉽지는 않을 것 같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한 우려가 있는 건 늘어도 엔트리는 불변이기 때문에 피해는 이쪽인데 절차적으로 사전에 양해라도 구했다라면 괜찮았을 텐데 사후적으로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상당히 힘든 왜 거예요. 우리 그 여자 핸드볼 팀 가지고 우생순 얘기했잖아요. 예. 우생순 2가 여자 아이스하키 팀이었습니다. 영화도 나왔잖아요. 그렇죠. 이 선수들이 많이 했어요 그 영화는. 예. 뭐 흥행을 크게 성공 못했지만 이 선수들이 정말 오달수 감독. 다양한 그 전력을 갖고 있는 선수들이 모여서 이 여자 아이스하키라는 분야가 우리나라에서 불모지잖아요. 비인기 종목. 그렇죠. 정말 열심히 했던 선수들인데 그 선수들의 어떤 기회를 뺏는다는 부분, 뭐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비판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어쨌든 남북 단일팀하고 그 쉽게 얘기해서 이 기간 동안에 미사일을 평화로 바꾼 거 아니에요? 미사일을 고철 덩어리 만들어 버리면서. 그래서 그런 저는- 정치적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것과 그렇다고 해서 선수들의 희생을 합리화할 수는 없지만 그렇죠. 어쨌든 완벽하게 다 모든 게 만족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저도 그런 각도에서 보고 싶습니다. 예. 물론 선수들이 선수 개개인이 피해를 볼 수 있다고 한다면 그 부분은 안타까운 일입니다만 올림픽이 예. 항상 그러잖아요. 올림픽 관련해서 1등만 기억한다. 우리 아하. 그러지 말자라고 하는 내용 이야기를 좀 하는 추세인데 올림픽의 목적이 뭐냐? 정말 최고의 경기력, 정말 엄청나게 잘하는 것만 보는 게 유일한 목적이겠느냐? 올림픽은 평화죠. 네. 세계 평화. 애초에 시작도 그랬고 더군다나 우리 지금 한반도 정서에서 이번 평창 올림픽이 그런 기능을 할 수 있다면 그게 더 큰 가치가 아니겠느냐 올림픽이 하는 점을 아니죠. 잊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실수를 했네요. 조금 전에 그 우생순이라고 표현을 했었는데 여자 예. 아이스하키 팀 예. 국가대표 2 국가대표 아. 2편이었습니다. 예, 영화 제목이. 예. 국투. 국투. 예. 자, 다음 이슈요. 네, 폭스바겐. 네, 그렇습니다. 한국이 우습나? 한국이 호갱이가. 좀 우습게 보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폭스바겐이 지금 판매를 영업 활동을 못했죠. 예. 네, 2년 동안 못했는데 디젤 게이트. 그렇습니다. 이게 그 배출가스 관련해서 서류를 조작했다. 그래서 환경부가 차종을 지정을 해서 이제 인증 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판매를 못한 건데 새로운 차종에 대한 이제 판매 인증을 배출가스 인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판매 재개가 임박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기는 어려운 상황인데 문제는 이제 외국과 비교가 되는 거예요. 특히나 이제 뭐 미국이나 캐나다와 비교가 되는 건데 이제 캐나다에서는 배상금이 뭐. 네, 2,490억 원을 배상하는 걸로 합의를 했습니다. 2,490억이요. 네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과거에 전에 있었던 그런 서류 조작에 대한 공식적인 사과도 없이 현재 법적인 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판매를 예. 다시 이제 영업 활동을 재개하려고 하니 예. 이 부분에 대해서 비난이 일고 있는 거죠. 실제 그 일부 딜러들은 벌써 영업 활동 시작했더라고요. 이미 시작했고요. 네, 문자 이게 메시지 막 와요. 자동차 사는 사람들에게 되게 관심사항이었어요. 그렇죠. 그 이른바 평택 에디션이라고 그렇죠. 하는데 평택항에 실어놨었는데 그 인증서류 조작 때문에 네. 못 팔고 있었던 것들이 있거든요. 비바람 맞고 계속 보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거 다시 독일로 돌려보냈다가 다시 가져오면 또 손해잖아요. 물류 비용 엄청 계속 나죠. 가지고 있어서 저거 언제 풀리냐가 사실 수입차 사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초미의 관심사였거든요. 이게 지금 풀리는 거예요. 1, 20% 할인되면서 풀리는 겁니다. 이제 이게 제재가 풀리는 거니까. 그래서 이 평택 에디션이 지금은 10%, 20% 할인돼서 팔리는데 이제 중요한 건 저희 소비자들도 예전에 이 폭스바겐 디젤 게이트가 터졌을 때 30%씩 싸게 팔았거든요. 네. 마지막 인증 취소되면 못 파니까. 근데 그때 또 엄청나게 팔려 나갔어요. 오히려 매출은 높아졌다 그러잖아요. 다른 나라 같은 경우 잘 안 팔렸는데 우리나라는 많이 팔렸거든요. 사실 이런 폭스바겐도 정말 비판을 받아야 되지만
그래서 이걸 정말 호갱으로 보는 것 아니냐 이런 측면도 분명히 있죠. 이게 제가 아는 폭스바겐 차 타시는 분 얘기 들었더니 그 100만 원짜리 뭐 쿠폰 같은 걸 네. 받았다 그러더라고요. 바우처를 줬습니다. 그 수리하러 들어갈 때 뭐 소모품 갈 때 네. 쓰는 그런 걸 받았다고 하는데 그 이후에는 어떤 그 접촉도 없었대요. 그러니까 이게 호갱으로 보는 게 맞는 게 아닌가. 네. 그런데 이게 뭔가 그 집단 배상 보상제도인가요? 그게 뭐죠? 집단 배상이요? 집단 소송과 징벌적 손해배상. 징벌적 손해배상 네. 제도와 네네.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와 그다음에 예를 들어 한두 케이스가 되게 되면 나머지도 그 피해를 보는 사람 집단 소송 클래스 액션. 그게 지금 우리나라에서 없기 때문에 이런 게 우습게 보는 거 아니에요? 존재는 합니다만 일단 그 징벌적 손해배상은 없고요. 예. 집단 소송은 이제 증권 관련해서는 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런 그 공산품은 일반적인 그런 집단 소송은 있지 않기 때문에 제도가 지금 법을 만들자라는 노력이 징벌적 있는 손해배상도 살균기 가습제 같은 그런 거 관련해서 아주 예외적으로 아주 예외적인 건데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도입하자라는 논의는 계속 있고요. 집단 손해배상제도 이게 없기 때문에 우습게 보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오늘 국회의원들 뭐 하고 있어요? 낮잠 자고 있나? 그 노력은 하고 있는데 또 재계에서 또 반발이 있습니다. 이거 영업활동, 기업활동 위축되는 거 아니냐? 그럼 재계가 다 폭스바겐의 계열사예요? 뭐 모르겠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 얘기했지만 제대로 된 비즈니스 장사꾼들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럼요. 오히려 고객들에게 돌려주는 게 더 크게 자기한테 돌아온다는 걸 알아야지. 지금처럼 하고 이제 고자세를 보여도 장사가 잘 되니까 굳이 그렇게 숙일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닐까? 그렇게 짐작이 되는데 지금 재판이 진행되고 있어요.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 재판 과정에서도 좀 이해할 수 없는 게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적의 그 직원은 형사처벌 받았는데 독일 국적에 오히려 또 고위직에 있던 그런 사람 독일인들은 기소된 후에도 독일로 출국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형사처벌을 가할 이제 실효성이 가능성이 굉장히 낮아져 버린 거죠. 이런 부분도 사실은 분노할 만한 부분 중에 하나죠. 그리고 이제 리콜을 하라고 했잖아요. 문제 차종회 같은 그렇죠. 경우에. 근데 리콜 목표율이 원래 85%인데 아우디 같은 경우는 46%, 폭스바겐 같은 경우는 39%. 정말 목표치에 뭐 반도 안 되는 거죠. 그런데도 이제 판매 재개됐으니까 이건 또 나몰라라가 되는 거고요. 폭스바겐 설명은 이런 거죠. 이제 이게 리콜 하라는 거는 자발적 리콜이거든요. 고객들이 와서 고객들에게 문자를 주면 고객들이 와서 이제 수리를 받는 거예요. 근데 고객들이 안 받는 이유는 이 배기가스 배출을 줄이면 연비가 떨어지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를 하거든요. 솔직히 그건 기술적으로 입증된 게 없어요, 사실. 그러니까 리콜 수리를 안 받는 거죠. 이런 거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우디나 폭스바겐 같은 경우는 밖에 만들어야죠. 그냥 가만히 내비두고 그냥 이거 이행하지 않고 지금 판매 재개만 하는 거죠, 사실. 예, 고수아님 우리나라 호갱 맞아요. 이유 없이 그냥 맞다고 딱 그러면 어떡해요. 이율 배반적인 얘기를 없이 여김을 당해도 상관없다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사람들 무조건 외제차를 좋아해요. 아휴, 좀 속상한데 근데 이런 제도를 만들어야지 외국 기업들도 좀 무서워요. 그러니까요. 시스템적으로 뭔가 구축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집단적 손해배상제도,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집단 손해배상 이런 건 만들려고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정봉주 정치주에서. 그럼 정봉주 정치주가 호갱이에요? 아니요. 그러면 안 되죠. 왜 그러죠? 국회의원들 낮잠 자고 있나요? 지금 이 시간이면 뭐 보니까 국회의원들 몇 명 모여가지고 통합에 관련돼서 얘기한 게 있네요. 네. 조금 전에 그 오전 11시에서 11시 10분 뭐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하고 유승민 바른정당 대표가 통합 공동선언문을 발표를 했습니다. 뭐 주된 내용은 어떤 어려움도 극복하고 통합 개혁 신당을 만들겠다라는 것인데요. 뭐 이거는 예고가 돼 있었던 내용이기 때문에 뭐 통합에 찬성하고 있는 각 정당에서 통합에 찬성하고 있는 세력들이 지금 이 얘기를 한 거고 그 여기에 이제 뭐 각가지 어려움들을 극복하겠다라는 얘기잖아요. 근데 이제 그 내용 중에 그 선언문 내용 중에 지금의 현 정권과 그리고 자유한국당 그러니까 제1야당을 싸잡아 비판한 내용이 있네요. 뭐라고요? 그 지금의 정권에 대해서는 지난 8개월의 혼선은 집권 세력이 얼마나 무능하고 오만한지 확실하게 보여준 것이다. 그리고 자유한국당에 대해서는 정권을 넘겨준 넓고 부패한 보수야당은 반성도 책임도 비전도 없이 국민에게 희망을 주지 못하고 있다. 양측을 이제 싸잡아 비판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필요하다라는 주장을 펼쳤네요. 그 저거는 되나요?
원내교섭단체. 이게 지금 그 박인숙 그러니까 바른정당의 전 최고위원이죠. 이제는 그 탈당해서 자유한국당을 복당을 하면서 바른정당이 9석이 예, 됐죠. 10명 밑으로 떨어졌잖아요. 예. 이게 뭐 흔히 뭐 꼬마 정당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그런데 마찬가지로 국민의당의 이제 통합 찬성파 여기도 지금 인원이 왔다 갔다 하면서 지금 정리되고 있는 게 또 적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어디서 그 라디오 들으니까 박지원 전 대표가 둘이 합치면 꼬꼬마 정당이 된다. 꼬마 정당 합쳐서 꼬꼬마 정당 된다고 했는데 이게 원내교섭단체가 아슬아슬할 것 같아요. 지금 뭐 정확한 그 숫자를 뭐 여기서 딱 말할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20석을 확보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는 계속해서 이 두 사람 안철수, 유승민 이 대표 간에 지금 얘기되고 있는 것이 그 지금 본인들이 이제 가칭 통합 개혁 신당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 제대로 구축이 될까? 계속해서 이제 두고 보는 거죠. 근데 뭔가 이렇게 근데 안 될 것 같아요? 될 것 같아요? 저는요. 두고 볼 거면 청취자분들 혼자 두고 보라 그러죠. 왜 우리가 두고 볼 걸 얘기해줘요? 전 될 것 예측을 같아요. 해줘야죠. 원내 교섭단체는 될 것 같아요. 그래요? 저도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아슬아슬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출당시킬 사람, 제명시켜야 될 사람이 있잖아요. 그렇죠. 비례대표에서. 최명 안 비례대표. 시키면 되죠. 그래갖고 원내기수단체가 된다? 그 세 사람 내지 네 사람이잖아요. 포함해서. 포함을 시켜 포함하든 안 하든. 예. 포함해서 원내기수단체가 네. 된다. 제명시키면 안 되고. 제명 안 시키겠죠. 오. 네. 제명을 아니 비례대표를 만약에 정 의원님께서 예. 그 통합 신당에 있는 두 분이라고 한다면 예. 제명 시키겠습니까? 난 그렇게 예를 들은 게 상당히 기분이 나쁜데. 우습게 보는 사람들 막 갖다 저를 묻히면 안 되죠.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단순 지지율로 예. 국민의당이랑 바른정당 단순 지지율을 합친 것보다 이제 통합개혁신당 지지율이 더 낮게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합한 거보다 예, 오늘 그 발표난 거 중에 하나에서 1 더하기 1은 1이 된 거예요? 1 더하기 1은 0.9 정도 된 것 같아요. 오. 지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또 다른 보관을 만들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결국 말씀하신 대로 예. 뭐 제명 여부를 떠나서 무조건 20명 원내교섭단체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지 않을까. 예. 인사하세요. 끝났어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안녕히 계세요. 자, 저는 4부 전작가 전역 작가의 시선으로 돌아옵니다. 채널 고정하소서. 살살살살살.